사실 오늘 설명회가 제가 할 차례는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제가 좀 땡겨서 하게 됐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자료를 좀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연락을 받고 일단 핵심적인 것만 일단 추려서 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20분 정도 그냥 수능 화학에 대한 거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예정이다라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브로셔에는 제가 강의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랑 그 다음에 앞으로 연간 강의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짜리 따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드린 거는 원래는 뭐 요걸 드릴 예정은 아니었는데 바쁘게 좀 하다 보니 간추려가지고 수능 시험의 성격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개강 안내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먼저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여기 대부분 고3 예비되는 학생들의 학부형들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 수능 시험을 보면서 특히 이제 바텀에서는 화학이나 생명과학 같은 과목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어머님들? 혹시 아시는 대로 어떤 거 가장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은 학생들이 일단 그 어려운 영역 있죠. 어려운 영역 보통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킬러 영역. 화학에서는 이제 양론, 중화반응, 화학식량과 몰, 뭐 요 정도. 올해 수능도 보통 거기서 세 문제가 났어요. 근데 거기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맞는 말입니다, 사실. 근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건 그 이전에 그 부분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간. 이 대한민국 수능 화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뽑으라 그러면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관리. 그러니까 양론이나 중화반응을 좀 막말로 아무리 쎄빠지게 공부를 해도 문제를 빨리 풀어서 적당한 시간 내에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을 못 하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지금 애들 시간 싸움 시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왜 고민을 하냐면은 그 시간을 줄이려고 애를 써도 실제로 그 시간이 잘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첫 번째 이제 요 프린트 작은 걸 하나 보시면은, 이거 갖고 계세요? 이거 잠깐만 펴보세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이 겪는 고민이 뭐냐면은, 개념 공부를 이제 하잖아요, 학기 초에. 학기 초에 개념 공부를 하면서 처음 겪는 고민이 뭐냐면은 이 개념을 아는 거랑 문제풀이랑 괴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엔간히 해서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면 잘 안 풀리거나 혹은 풀려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단한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란 거는 보통 우리 문제에서 어디에 이제 등장을 하냐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에서 선지, 기억, 니은, 디귿 아시죠? 선지. 거기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간단하게 어머님들 너무 복잡하게 하면 좀 머리 아프시니까 간단하게 선지 중에 하나를 뽑아왔어요. 기억.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 B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A가 나트륨인지 마그네슘인지. 근데 위에 보면
이 AB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료들,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지금 대한민국 수능학은 그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그 위에 나오는 자료를 갖다가 빨리 해석을 해서 AB가 누군지를 알아내서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그 선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잘 돼 있어도 이 자료 해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안 되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좀 빨리 풀 수 있도록 해결을 할 것이냐를 고민을 먼저 해야 되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하고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학생들이 큰 문제를 겪는 게 뭐냐면요. 계산입니다. 계산. 아마 여기 어머니들 중에서 학생들한테 어렸을 때 아마 수학 같은 거 막 계산 연습 많이 시켰을 거예요. 그쵸? 뭐 구몬 수학이니 뭐 하는 거. 일단은 잘하신 거예요, 사실. 이 사칙연산의 속도가 학생들별로 생각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거를 많이 시키신 학부형은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산이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요, 학생들이. 제가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문풀 속도를 그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실제로 이 문풀 속도는 뭐 킬러 영역에서 줄이고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어디에서 줄일 수밖에 없냐 하면은 비킬러 문제들 일부랑 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준킬러라는 문제가 있어요. 준킬러 영역이 어떤 거냐면 뭐 농도, 뭐 물의 자동이오나 뭐 중화적정 뭐 등등등비 한 5개 영역이 있거든요. 여기서 속도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풀이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료 해석이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디냐 하면 2, 3단원이거든요. 이 2, 3단원을 갖다가 자료 해석할 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오로지 하나입니다. 뭐밖에 없냐? 훈련이에요. 이거는 공부가 아니고 이걸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어차피 알고는 다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느냐? 이건 오로지 훈련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사실은 그 훈련할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겨우 한 재작년 정도부터 그런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좀 주고 있는데 학생들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그거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거를 느낀 학생들은 고맙다 그러고요. 어떤 학생들은 사실 기껏 만들어서 줘도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훈련이란 게 좀 지루하기 때문에 뻔히 아는 걸 자꾸 써보고 자꾸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 과정이 좀 사실 지루하잖아요. 그런 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못 참고 그냥 던져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속도를 갖다가 빠르게 늘리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장 올해도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2, 3단원에서 자료를 좀 빨리 해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어떻게든 좀 덜 지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우든 간에. 그게 안 되면 실제로 학생들이 속도를 갖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 이 속도를 갖다가 빠르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계산을 간결하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 계산을 간결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준킬러 영역이란 부분은 실제로 문제풀이를 보면 요 계산 식이 짧은 거는 한 줄, 길어봐야 세 줄이면 끝나거든요, 사실. 그렇게 식을 하나 딱 세워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 지울 거 지워서 답을 딱 내면 되는데 이 학생들 문제를 풀려보면 그 한 줄 내지 세 줄이면 되는 식을 거의 뭐 시험지에 반 페이지를 적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반 페이지를 적은 거를 좀 이따 지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생들이 문제를 항상 이 강박관념이 뭐가 있냐 하면은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어서 제일 뒷장 가야 돼. 이런 강박관념이 엄청나게 시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갖다가 제가 좀 약간 거칠게 표현하면 여러분 여기 강아지 키우시는 어머님들 계시죠? 개들 밥 주면 어떡해요?
이렇게 밥을 딱 주면 저렇게 좀 이렇게 쳐다보고 아 오늘 뭐가 부처니까 뭐 이렇게 하고 좀 음미하고 이렇게 먹어요? 안 그러죠? 걔는 이게 늑대의 배고팠던 늑대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밥을 갖다 주면 그냥 보자마자 그냥 와 달려들어서 먹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것처럼 문제를 풀어요, 사실 학생들이. 문제풀이가 딱 읽는 게 딱 끝나면 바로 뭐라고 적어요. 그리고 좀 이따 지운다. 아마 여러분 어머님들도 아마 옆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마 학생들 공부하는 걸 직접 보시기가 되게 힘드시겠지만 애들이 안 보여주니까 아마 보시면 그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한번 관찰해 봤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은 애들 지속적으로 재수생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는 문제를 또 어떻게 푸나 모의고사 볼 때 이러고 봤더니 굉장히 문제 있는 속도가 생각보다 느린 거예요. 그러고 밑줄 천천히 쳐가면서 굉장히 좀 느리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문제 있는 게 다 끝난 것 같은데도 뭐가 쓰질 않아요. 한참 뭘 좀 생각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랬더니 뭐라고 몇 자를 이렇게 적더니 답을 탁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문제 풀 때 지우개 거의 안 쓰니? 그랬더니 자기는 거의 안 쓴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근데 결국에는 그 학생이 문제를 제일 빨리 풀어요. 결국.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식을 간결하게 세울 줄 아는 그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 풀이를 하는 습관을 갖다 고쳐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뭐 그 부분이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닌데 본인 성격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건 실제로 이제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올해부터 한번 해보려고요. 애들을 수업 시간에 지우개를 못 쓰게 하려고 그래요. 지우개는 저만 갖고 있고 지우개가 필요하면 저한테 달라 그래서 이제 주고 같이 이제 거의 그 정도로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문제를 풀 때 습관을 좀 고쳐라. 문제를 충분히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해도 충분히 빨리 푼다. 실제로 썼다 지웠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학생들한테 좀 그 부분은 이제 주안 교육을 하려고 하고요. 우선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풀이 속도를 빠르게 해줘야 돼요. 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 2, 3단원의 경우에는 주로 훈련. 머릿속에 있는 거를 빨리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연습. 그걸 해야 되고 1, 4단원의 일부 준킬러 영역들은 계산을 간결하게 하도록 자꾸 연습을 시키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학생들을 지도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나는 이제 좀 문제풀이 속도 빨라졌어. 이렇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제일 뒷장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근데 거기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안 되면 정말 쎄빠지게 양론, 중화반응, 화학식량공을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어느 모의고사에는 4등급 받았다가 그 다음 모의고사에는 2등급 받았다가 또 4 받았다가 1 받았다가 이런 학생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제일 뒷장 찍어서 잘 맞은 달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좋고요. 제일 뒷장 찍었는데 다 틀렸어요.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수능시험 자체가 시간 싸움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좀 불합리하고 그런 어떤 성격을 갖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뭐 어쨌든 애들이 봐야 되는 시험이니까 철저하게 준비는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킬러의 경우 그러면 일단 시간을 갖다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실력을 키운 다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애들이 이제 앞에 비킬러 영역, 중킬러 영역을 충분히 공부해서 시간을 갖다 충분히 빠르게 풀 수 있는 실력이 됐을 때
그때 그럼 양론이나 중화를 공부한다. 늦어요. 예, 이 문제들은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있어서 어쨌든 내가 나중에 시간이 돼서 얘를 풀 수 있을지 모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학기 초부터 계속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야지 이 난이도를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중화나 양론. 현재 어느 정도 시간 안에 그 3페이지까지 풀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적어도 15분 이상은 남겨야 된다. 마지막 페이지 갔을 때 15분 정도는 남아야 그래도 3문제 중에 2문제 혹은 4문제 중에 2문제는 자기 실력으로 풀 수 있다. 물론 아주 잘하는 학생들 있어요. 진짜 선생님들도 혀를 내두를 만한 애들 막 약간 괴물 같은 애들. 거의 한 25분 안에 문제 싹 깨끗이 푸는 애들, 이런 애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0.1%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공부를 착실히 한 애들이 지금 현재 공부 방법으로 한 애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냐면요, 공부를 착실히 했을 때 지금 방법으로 3페이지를 딱 끝내면 보통 7분, 6분 요 정도 시간이 남아요. 착실하게 했을 때. 그럼 6분, 7분이 남고 문제는 3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게 되냐면은, 제가 그냥 여기다 손짓을 잠깐 할게요. 18번 문제 보고 깨작깨작 합니다. 뭐가 잘 안 돼요. 시간은 막 이미 이제 멘탈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은 막 흘러가. 근데 뭐가 또 뜻대로 19번 문제로 갑니다. 또 뭐라고 또 깨작깨작 해요. 잘 안 돼. 20번으로 가요. 또 깨작깨작. 왔다 갔다 하다 결국 3문제를 다 찍는데 이 3문제가 다 틀리면 4등급이고 3문제 중에 2문제 맞으면 2등급으로 올라가고 그런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차피 제일 뒷장 갔을 때 7, 8분 남겨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7, 8분 남겨놓으면 그냥 제일 뒷장 푸느니 앞에 한번 검토를 한 번 더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적어도 학생들의 멘탈이 제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제일 뒷장의 킬러 문제를 풀려면 15분 정도는 남겨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충분히 읽어보고 자기가 여유있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능 화학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학생들한테 저는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강 안내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1월 1일 날, 토요일 날, 신정인데, 뭐, 신정은 사실 뭐 거의 안 세시니까 해도 될 것 같고요. 1월 1일 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로셔를 보시면 연간 강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있는데, 요 1월 1일날 시작하는 시즌 1에서는 지금 여기 어머님들한테 드린 한 장짜리 요 프린트에는 12주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10주에서 12주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학생들이랑 저랑 수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좀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여기 우리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한테 제공할 예정인 게 뭐가 있냐면은 일단 질의응답이랑 그리고 이제 기타 자료들 있잖아요. 공부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카페를 하나 운영할 예정입니다. 카페에 가입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질의응답을 제가 이제 지금 시간강에서 못 보여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질의응답을 하냐면은 태블릿에 그냥 제가 직접 써가지고 그걸 PDF 파일로 변환시켜서 올려줄 예정이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어머님들도 좀 걱정스러우시겠지만 학생들이 아이패드 하나 사고 싶다. 그러면 하나 사주세요. 그거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실제로 잘만 사용하면. 하나 사주시고 아니면 휴대폰으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보이긴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할 때 동영상 촬영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그 카페에다가 일단 올려놓고, 이거는 이제 다 오픈하지 못하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 결손이 생기거나 하는 학생들이 요청을 하면 그 학생들한테 열어줄 예정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요. 저는 이걸로 오늘 간단한 설명회를 마치고요. 어머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저는 이제 어머님들 입장을 이제 지났어요. 애가 대학을 가서 대학을 잘 다니고 있는데,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사실 저도 저희 애 입시를 거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걸 사실 체감을 못하다가 애들도 힘들고 엄마 아빠도 힘들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학생을 대한 태도가 사실 좀 바뀌더라고요. 그 공감을 하니까 얘네가 좀 힘들구나 이러고 공감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가르치는 강사고 선생이자 또 인생의 선배고 또 똑같은 애를 키운 아빠의 심정으로 어쨌든 맡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잘 지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거든요.